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EC 유학교사로 캐나다 영주권을 진행했었고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이민을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늘 그랬듯이 힘든 시기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법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EC 유학교사로 이민을 하려면 경력과 영어 점수의 중요성은 더욱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미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계속 경력을 만들면서 영어 점수를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고 공부 중이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경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캐나다 안에 이미 있다면 일을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ECA나 어뢰 자격증만 있어도 데이케어에 취직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눈 오는 일요일 아침이라 텅 비었네요. H마트에 만두피 사러 갑니다. 한국에 있다면 국내에서 티칭 관련 직업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자격증 교환이나 캐나다 현지 자격증을 하나라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ECA 자격증을 캐나다 유니버시티나 컬리지에서 준비하기.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BC주에서는 컬리지에서 한 과목만 수업을 받고 성적표가 나오는 대로 ECA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CBC 레지스터리의 자격증 신청서를 보면 세 가지 과목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세 과목 중 가장 짧고 하기 쉬운 수업이 헬스, 세이프티 앤 뉴트리션입니다. 2주, 즉 주 5일 5시간 기준 25시간, 토탈 50시간만 수업을 하면 됩니다. 물론 9주에 휴일이 있으면 수업 시간은 더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이 과목 한 과목만 수강을 하고 바로 ECEA 자격증을 신청한 분들이 많습니다. 차일드 가이던스와 차일드 디벨로먼트 과목은 4주씩 수업을 하고 데이케어로 옵저베이션을 나가야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스프라시아 컬리지에서는 EC100 차일드 그로스 앤 디벨로먼트 4주 코스 그리고 EC110 가이딩 앤 케어링 4주 코스였습니다. 시급을 비교한 영상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CA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후 자격증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퍼시픽 림 컬리지, 캐피탈 컬리지, 델타 컨티뉴 에듀케이션, DEA 캐네디언 컬리지, 웨스트 커뮤니티 컬리지, 밴쿠버 아일랜드 유니버시티에도 여러 학교에서 온라인 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증 변환을 통한 ECA 자격증을 한국에서 준비하기. 작년 5월에 일을 시작한 선생님 한 분도 ECA를 가지고 LMI를 통해 캐나다에 들어오면서 2년짜리 워킹 비자를 공항에서 받고 왔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엘버타주는 영어 시험 성적도 필요하지만 해당 주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면 EC밖에 받지 못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캐나다 신분증을 만든 후 SK주로 EC 자격증 업그레이드를 신청해서 8월 말에 자격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이미 경력과 영어 점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미 높아진 점수였지만 3개월 수습 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BCPNP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9월 초에 BCPNP 초청장을 받아서 10월 초에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EC로 업그레이드했으니 정부 보조금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웨이지를 개선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인지 점수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자격증 변환을 진행해서 ECA라도 받고 취직을 해서 경력을 빨리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 7일에 SK주 자격증 변환 신청 조건이 SK주 거주자로 바뀌어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자격증을 변환할 수 있는 다른 주로 직접 본인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주 자격증 요구 조건을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보세요. 영어 점수가 필요한 곳도 있고 현지 자보포나 주정부 초청장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필요하지만 알버타주도 현지 학교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ECEA 자격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영어 점수가 현재는 필요 없는 뉴펀들랜드 네브라도주로도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춥고 작은 주일수록 자격증 변환 요건이 쉬운 편이니 각 주정부 관할 교육부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이 알아야 보이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유학 후 이민이라면 어레이 자격증으로 경력을 먼저 쌓기. 졸업하고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PGWP가 가능한 학과를 선택해서 유학 후 이민을 선택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학과는 선택을 해서 갔지만 졸업 후 취직을 생각하면 또 다른 플랜 B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ECE 과정을 선택한 분들이라면 어차피 저랑 같은 필드에서 일을 할 것이니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직난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일할 곳은 반드시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ECE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를 선택한 분들이라도 ECE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레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레이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데이케어에서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는 학생 비자에 단일 학교 이름이 적힌 채로 나온다고 하니 전공 과목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생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니 같은 학교 안에서 학과를 바꾸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기 인원이 많아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많은 학교들에서는 인기가 있는 ECE 학과는 2025년 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9월 학기의 전과 신청이 마감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학과를 바꾸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하는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직 학과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신중하게 취업과 연결해서 학과를 골라서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잡뱅크나 인디드 구인 광고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ECEA로 구하는 데이케어가 많습니다. 그만큼 ECEA 수요가 다른 자격증 수요보다 많은 편입니다. 웨이지가 다른 ECE 직종보다 낮기 때문에 취업하기도 훨씬 쉬운 편입니다. 또한 영주권 진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센터에서 일하는 ECEA 선생님 한 분은 온라인으로 2주짜리 수업 한 과목만 듣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3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작년 말부터 ECE가 되기 위한 나머지 과목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정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ECE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대부분 ECEA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경력을 먼저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공부할 과목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공부는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이상에게 주어지는 벌서리 제도를 이용해서 거의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이상인 학생들은 학비를 다 돌려받으실 뿐만 아니라 학비도 국제학생에 비하면 엄청 싸니까요. 제가 처음 다녔던 직장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ECEA로 자격증을 딴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4-5명의 인도 선생님들이 ECEA로 경력을 만든 후 BCPMP를 통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영어도 잘 하는데도 점수가 70점대 전후밖에 안 되어서 경력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IELTS 9까지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IELTS 시험 대비반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다고 하네요.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만 영어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영어 점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 경력을 채운 후 지역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빅토리아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인도 선생님들 중 몇 분은 영주권 취득 후 교육청 소속의 EA나 정식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데이케어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곳을 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자격증 변화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는 인도 선생님 한 분도 거의 1년이 다 되어서야 캐나다 자격증으로 변환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원하던 수학 선생님으로 세컨더리 스쿨에 취직을 하는 일만 남았네요. 시급을 40불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5년 가을 학기는 데이케어가 아닌 세컨더리 스쿨에서 수학교사로 일할 수 있겠네요.
큰아들 말로는 지금 현재 캐나다는 학교 선생님이 엄청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컨더리 스쿨에 취직도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생님 또한 인도에서 온라인으로 퍼시픽 림이라는 컬리지를 통해 제일 짧은 한 과목만 수업을 듣고 자격증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받고 캐나다 입국 후 바로 데이케어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도 현지에서 충분한 경력과 영어 점수가 있었기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FSW 카테고리로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에 영주권 승인을 받고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빅토리아에 있는 데이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선생님 한 분도 ECE 자격증이 나오기까지 ECEA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ECE 수업을 사립컬리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공립학교 다른 과정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무상교육과 오픈워크 퍼밋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ECE 실습을 마치고 일을 하다가 공립학교를 졸업 후 PGWP를 신청하였습니다. 사립컬리지에서는 ECE 과정을 야간반과 주말반을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아이셋을 데리고 캐나다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IRCC에 단일 학교 DLR 넘버만 바꿔도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금과 같은 학생 비자 컨디션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비전 센터에서 같이 일을 했던 K 선생님도 처음에는 사립컬리지를 다녔었습니다. 선생님은 ECE 베이직 코스를 졸업한 후 CW를 받기 위해 공립대학으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ECE 자격증을 취득 후 파트타임을 하면서 비즈니스 앤드 마케팅 수업을 들었습니다. 공립 유니버시티를 졸업하더라도 학과 관련으로는 취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K 선생님은 ECE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과 영주권 신청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BCPMP의 스킬드 워커와 더불어 인터내셔널 그래듀에이트 스트림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 선생님은 이미 작년 상반기에 영주권자가 되어서 새로운 데이케어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 BCPMP 정책이 바뀔 예정인데 학사, 석사, 박사만 인터내셔널 그래듀에이트 스트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립학교에서 2년 디플로마로 ECE 공부를 하면 BCPMP를 신청할 수 있는 2년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ECE를 위한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K 선생님과 같은 과에서 공부를 하던 다른 한국인 학생들도 취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했었다고 합니다. 전공을 했던 비즈니스 앤드 마케팅은 졸업 후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명 학생들은 ECE 유학교서로 이민하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 각자 방식으로 이민 계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분 선생님은 ECEA 과정을 캐나다 사립컬리지에서 공부를 한 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취업을 한 후 한국학점은행제를 통해 다시 ECE를 위해 자격증 변환에 필요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ECEA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캐나다 안에서 경력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덕분에 캐나다 안에서 1년 경력을 채운 후 BCPMP 신청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을 마친 후 SK주로 자격증 변환 후 BC주로 다시 변환 과정을 거쳐서 ECE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이미 PMP 인비테이션을 받고 서류 접수 후 지금은 노미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미 BCPMP 신청을 했으니 기다리다 보면 나오겠죠? 몇 분의 케이스를 보니 유학교사를 위한 모든 과정을 끝마칠 필요가 없이 가장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ECEA 자격증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BC주에서는 ECEA 자격증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5년짜리가 발급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캐나다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를 통해 ECEA 자격증을 취득 후 캐나다 경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홀 비자나 오픈 워크 퍼밋이 있는 분들이라면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 과목이라도 공부를 하려면 비자 컨디션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로도 일주일에 24시간은 일할 수 있으니 ECEA 자격증은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ECE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국 분들에게 가장 잘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직업은 유학교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과는
쉽고 어려운 점은 있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력과 영어 점수를 꼭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말처럼 준비된 사람만이 어려운 시기에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